그러니까 우선 그 사례부터 얘기를 몇 건 들어보고 그 사례에 적절한 그 대처 방안이 뭐냐, 그걸 우리 변호사님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좀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좋은 얘기 또는 그 억울한 사례 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알고 싶었던 문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제가 그 칠레에 놀러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바느질집에 물건을 줬는데 그 집에서 뭘 일하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왜 내가 잡혀가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이 뭔가를 잘못해서 잡혀가지 않았나. 그러면 잡혀갔으면 이렇게 지나면 나오겠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고소를 신청했는데도 뭐 판사가 기각을 했고 뭘 했는데도 어떻게 했다 그러면 뭔가의 법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왜 무슨 법에 걸려있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법의 리미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말로 허가 없는 집은 주지 말자, 허가 있는 집 주자.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현재 단계로서는 제 생각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허가 없는 사람들이 허가 있는 사람들보다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지 몰라도 내 경우에는 권리가 애들이 한 5명 되는데 2명만 허가가 있고 3명은 허가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퍼센테이지로 가가지고 허가가 없는 사람이 허가가 있는 사람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허가를 없이 일을 하는 게 아주 불법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률적으로 법의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테두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이상을 통과를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우선 알아야 대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볼리비아 사람들하고 지금 문제가 좀 오늘 어저께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아까도 저 말씀하셨지만은 1년, 2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나온 페데럴에서 나왔습니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당시에도 그 집에 허가가 없어요. 법적으로 허가 없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범죄업을 벌이는 건 한계가 아니라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 바느질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스크리성 세금 줬다가 있는 집이 있고 세세미는 소면지 범죄업을 해서 나갈 때 내 노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가서 나가야 되고 좀 복잡하죠. 모르겠어요. 제가 법적인 문제자 아니 그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걔네들이 그 필마가 열려 있고 내가 물건을 가져가서 노타를 띄우고 올 때 노타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게 제 생각에 한 영수증을 생각해요. 왜냐면 들어올 때 멍주업을 얼마 몇 장 들어온 건 페레스 노타스가 몇 장 들어오니까 그 볼리비아 문제뿐이 아니라 물건을 트랜스포르타 할 때도 길에서 휘스카리나 경찰한테 붙는 경우도 많아요. 뭐다 그거를 가지고 안 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면 경찰이 도둑놈이다, 뭐 휘스카리 도둑놈이다. 우리가 아까 제가 회장님하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은 법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경찰에서 이에서 떳떳하게 이길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던 한도 내에서는 변호사가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변호사로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필마도 없는데 걔네들이 옆집에서 물어보면은 12시까지 11시까지 일한다. 아까 목욕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불러서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볼리비아 애들이 하나의 구스팀이 있게 워낙 물이 죄안되고 그러니까 또 춥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가서는 한국 사람이 이제 다 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공인 건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이제 좋은 말씀 했어요. 절대 기계 사주면 안 돼요. 기계 사줄 때는 내가 이런 10원을 받더라도 내가 아무튼 임프레스다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문의 왔을 때 내가 한테 10원씩 밖에 발표해 준 거다. 그러면 내게 그게 내가 너 내일만 하라고 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야 너 내 거만 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 사장님이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내가 일주일은 늦더라도 쎄쎄면은 오늘 신청은 내일모레 나와요. 어떤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물건 안 내면 걔네들이 허가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의 문예 속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보냈는데 걔가 야 너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오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니까 그것도 3일이야. 그렇게 대답하겠다 그러더라고. 왜? 거기에 파밀리아가 얘가 왜 빠뜨렸다 하는 거 언어상으로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당장 예를 들어 5집에서 2명을 3집 안 가려면 내가 이거 그거를 함으로써 3명이 다시 허가를 내고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무슨 루바 얘기도 했지만은 한국 사람이 제일 그 단점이 그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다 사용을 안 해요. 나만 살아가면, 나만 돈 벌면, 나만 좋은 척 하면, 그걸 끝나요. 우리라는 걸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 생각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3집 못 보내더라도 앞으로 큰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한 2주 희생하는 게 더 앞으로 긴 안 먹을 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볼리비아나 또는 브라질 원주민 봉제 관계에 일어나는 예상치 어려운 그런 얘기 사례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법론을 꼭 찾아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나가기 전에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거예요. 예. 좀 분간을 시키셔야 됩니다. 민법 문제가 있고 세법 문제가 있고 형법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가 있고 없는 거는 민법이랑 세법입니다. 일단은 브라질 사람이든 볼리비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일단은 여기에 정식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한은 문제 발생되는 거는 민법, 세법입니다. 그러면 중요하신 거는 형법에 지금 여기에 단언하시고 그 저기 하는 거는 형법에 걸리는 거. 노 따로 안 끊으시면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물론 세법이 형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걸려서 노따 없어서 걸려가지고 내고를 하시던 아니면 경찰서에 가가지고서는 세금을 내시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세법 문제고 민법 문제고 그거 이내에서 형법이 나오는 거니까 오피스나 문제는 일단은 피르마가 있는 분야에 있으면 좋죠. 왜냐면 세법도 해결되고 민법도 해결되고 형법도 해결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영주권이 있는 볼리비아 사람들 무조건 볼리비아 사람들을 안 써라는 방법은 그런 건 아닙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면 오피스나 주인이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물건을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관광 비자로 갖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할 권한이 없고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경찰들이 단속해서 거기에 불법 체류가 있대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불법 체류자는 뭡니까?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 없으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들어오셔서 여기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눌러 사시다가 하다 보니까 그저기 걸리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그러면은 볼리비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형법. 지금 거기 걸린 거는 형법의 문제입니다. 형법의 문제를 발생을 안 할 수 있는 방침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민법, 세법의 문제 있는 거는 노 따로 안 끊고 가시는 거. 오피스나 가는데 세금이 없습니다. 노 따로 안 끊으시는 거는 노 따로 만드시는 게 불편하셔서 안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라서 오피스나 주인이 영주권이 있고 아니면 브라질 사람이 시민권이 있는 자한테 놓다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놓다 보내는 거는 한 가지고 반대적으로 봉제업체에서 서비스 한 거에 대해서 놓다 안 끄는 것 때문에 세금 탓세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건 인제는 놓다 끊고 가는 거는 물건의 운반에 대한 그 놓다기 때문에 일에 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신 구속은 형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형법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게 형법은 어떤 케이스가 형법이냐? 그러니까 노동 네. 착취 문제나 노동 착취 문제 아니면은 뭐 놓다를 안 끊고 가다 경찰이 거기 안에서가 아니라 운반 도중에 놓다 없이 하게 되면은 그거를 탈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법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로 따지면은 여기에 뭐 세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침이 있어서 뭐 구속까지는 없습니다. 뭐 벌금이 있고 세금이 있고 뭐 레반타멘트 뭐 피스칼리 레반타멘트 들어오고 뭐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은 구속은 없죠. 그 충분히 뭐 그게 세금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고소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문제 생긴 거는 노조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볼리비아 사람들 아무리 거기에 합법적으로 피르마가 열려 있어도 그 안에 수백 명의 볼리비아가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합법적인 기본적인 거 서류를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은 일단은 민법의 문제든지 상법의 문제든지 거기에는 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거에서는 대가를 뭐 책임을 지든지 법정에서 올 수도 있고 노동법에 걸릴 수 있지만은 일단은 형법에는 면할 수 있는 간단한 방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을 하시면은 일단은 형법에서는 벗어나고 민법, 노동법, 상법, 세법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거는 일단은 본인들의 뭐 구속이 당한다 아니면은 무슨 인격적으로 불편한 그런 거는 변할 수 있는 방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신 거는 그거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부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꼴세기 회장 3년 했습니다. 꼴세기에서 하나, 한인에서 진행을 하나, 상무에서 진행하나 여러 단체님이 브라질 정부에 가는 거는 정식으로 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꼴세기도 참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있었고서 제가 3년 동안 회장 있으면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참석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다고서는 그게 문제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한인회가 있고 교면에는 상고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단체님들이 계시니까 단체장님들이 모든 이런 문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는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형법을 면하냐 그 다음번에 민법을 어떻게 면할 수 있냐 노동법을 면할 수 있냐 세법을 면할 수 있냐 그거를 분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형법의 저촉은 필수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뭐 민법이나 세금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이혜원 씨. 그 지금 그 오피시나 그 지금 사건이 일어난 그 오피시나가 허가가 없는 데입니까? 허가 없는 대신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지만은 작년에 3학년 그것도 3학년도 아니고 애를 낳은 것 때문에 그 절차에 가지고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시나 허가 없는 거네요. 오피스라는 허가가 없습니다. 그건 뭐또 완전 또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불법 체류자가 또 있었고요. 그 안에 직원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피시나가 이제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허가를 낸 이제 오피시나가 그러니까 이제 CSN이니까 노따로 다 이제 그 리빈따다로 노따를 꺼서 오피시 일감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오피시나가 허가는 있지만은 그 안에 불법 체류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브라질 네. 그 경찰들인지 아니면 수사관 연방 뭐 노동 검찰청이든지 아니면 여기 조합 신지가도다 스포츠도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뭐냐는 거는 만약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아무 방치를 안 했다 그러면 똑같은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해를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피스나들도 잘못된 점은 많습니다. 항상 자기네 얘기할 때는 옷 하나 할 때마다 뭐 50세트 받니, 1희할 받느니, 2희할 받느니. 그 당일날에 경찰서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오피스나가 얼마나 버는지 아냐? 그걸 물어봤을 때 대답은 못 해줬습니다. 한 달에 5,000원, 6,000원을 받는 오피스나가 많습니다. 그럼 5,000원, 6,000원은 살라리 미니멈에서 10배입니다. 그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서를 하냐? 없습니다. 왜? 오피스나랑 가게업주랑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대주고 하나는 서비스에게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의 법을 따져야 된다면 모든 것들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사실 때 계약서 없이 사십니까? 물론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묻다가 날라오면은 전에 주인이 중고차 사면은 전 주인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되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그걸 권유하시지 않습니까? 세를 들어가실래도 항상 뭐를 걱정하십니까? 계약서, 알록의 계약서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 없으면은 세일에 유리해지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오피스나랑 코펙성이랑은 계약이 맺어요. 너 닦는 거는 물건마다 물건마다 한 계약서입니다. 세 계약.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원피스 100장을 보내면은 원피스 100장이라는 계약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거는 뭐 요새 상공회사에서도 여러 번씩 그쪽에서 필수 계약서를 하나 예전부터 계약서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왜 간단해요? 그 오피시나가 세니페 줬다가 있고 계약서를 했어. 했는데 그 안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6조항에다가 집어넣었어요. Declara contratada que não mantém qualquer funcionário menor, 미성년자 없고 거기에 불법 체류자 없고 그리고서는 장소가 깨끗하고 정돈스럽고 일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를 경찰서에다가 간부한테도 직접 갖다 줬습니다. 검토에다가 고용하기 전에 오피스는 어느 거를 쓰기 전에 이걸 하나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데클라라스입니다. 오피스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이거를 사인하라고 그래서 거절할 거 없습니다. 이걸 사인 안 하면 일을 안 주면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자기 공간에는 불법 체류자가 없다는 걸 각서 쓰고서 공중만 맡으면은 혹시라도 거기 불법차가 있게 하더라도 만약에 경찰이 와서 거기 불법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거 각서를 보여주면은 일단은 형법에 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류들이 몇 가지가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100%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보장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어떤 과정에서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0건에 9건은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뭐 볼리비아들은 뭐 운동해가지고 더 안 쓰냐 뭐라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볼리비아를 필요한 것처럼 볼리비아 사람도 한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밥줄이니까. 작년에 뭐 대시아 잡지에서 볼리비아 한 사람이 내가 볼리비아에서 굶어 죽을래니 브라질에 와가지고서 내가 노예 생활해가지고 돈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서 그런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볼리비아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생각하시는 거. 볼리비아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각 가게들마다 오피스나 찾으실 때 그냥 프로쿠라스 오피스나 그렇게 적지 말고 프로쿠라스 오피스나 공 registro 아니면 공 identidade 그거를 그 한 단어만 집어넣는다고 해두면은 벌써 불법 체류자가 일 달릴 때 그거를 봤을 때 두 번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귀찮게 매번 뭐 어느 분들 들어보니까 가게 세살롱으로서 같은데 프로쿠라스 오피스나 그러면 하루에 몇십 명이 들어온답니다. 그건 사실대로 뭐 꼬필 사시는 분은 다 겪으실 겁니다. 그것만 집어넣으면 제가 뭐 장담은 드리는 절반 이상은 줄어들 겁니다. 왜?
허가가 이때 쓰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느끼면은 자기가 안 들어가죠. 두 번 생각하죠. 그러면 자꾸 각 가게들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자기 볼리비아 교민 자체 내에서 해결이 돼야지 한인회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예전에 다른 한인 회장님들도 뭐 꼼따돌까지 교민에서 그 추천해가지고서는 정상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뭐 콘펙션 뭐 오피스나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볼리비아 사람들 300명가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우승 과정에 생겼습니다. 경찰에도 인정을 합니다. 뭐냐? 불법 체류했던 친구들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되니까 얘네들이 나가서 오피스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볼리비아 가서 또 불법 체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걔네들이 자꾸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연방 노동검찰청에서도 그것도 인정하고 다른 데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한인 교민이 콘플릭션을 많이 하니까 뭐 여태까지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는 게 항상 합니다. 캠페인이라도 한 번 했냐? 그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불법 체류자 있는 오피스나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그걸 알고 상황이 알면서 고발 한 번이라도 없었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같이 진행하는 거지 동료가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한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악화해서 물론 요번에 잡힌 그 과정에서 그 청년이 하나의 희생자지만은 또 한면에는 교민 여러분들한테 진짜 경쟁 올린 겁니다. 왜? 아무나 걸릴 수 있는 거고 아무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또 좋은 얘기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례로 또 얘기 좀 하실 분 안 계십니까?